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7강 전기 물리학 및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항의 개념, 그 다음에 전위, 전위차, 전류의 개념, 전자의 이동, 전하의 개념,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자, 거기서 더, 뒷부분을 더 이어서, 자, 오늘은, 우리가 절대온도, 저번 주에 이제 저번 시간에 절대온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항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에서 즉 마이너스 273도 C면은 뭔가요? 마이너스 273도가 절대 온도로는 0도 K라고 하죠. 그래서 섭씨 온도 셀시우스라고 하죠. 섭씨 온도는 우리 생활의 편의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온도 체계다. 그래서 또 미국 같은 데서는 화씨 온도를 쓴다고 했죠. 자, 그런데 사실 물리학적으로 또는 우주의 궁극적인 진짜 온도는 켈빈 온도가 많다. 자, 그럼 켈빈 온도 0도는 우리가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73도다. 자, 마이너스 273도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실험적으로 인공적으로 얻어진 마이너스 273도에서는 물질의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봤더니 저항이 0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라는 것은 물질마다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 즉 저항이 없다라는 말이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의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에너지의 쓰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엔트로피 최대치라는 말이기도 하고 유용 가능한 에너지가 제로라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양자 얽힘의 상태이기도 하고 이게 불확정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 관측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너무 또 여러분들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마이너스 273도 즉 절대온도 0도 K가 되면 물질의 저항은 0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도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전도도라는 것은 이 밑에 또 도전율이라는 게 있죠. 두 말이 좀 비슷해요. 자, 전도도는 컨덕턴스, 도전율은 컨덕티버티 이렇게 돼 있는데 기호는 G로 쓰고 도전율은 시그마로 씁니다. 자, 그런데 말이 조금 틀리긴 한데 좀 비슷해요. 자, 뭐냐면 둘 다 전기 회로에서 어, 전류가 얼마나 흐르기 쉬운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기 쉬운가를 나타낸 것인데 전도도는 그냥 전류가 잘 흐르려고 하면 거꾸로 뭐가 적어야 돼요? 저항이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은 저항의 역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G는 R분의 1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모에다가 R을 넣었기 때문에 분모면 그러면은 이 G와 역수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어, 저항이 커지게 되면 전도도는 작아지고 거꾸로 저항이 분모인 저항이 작아지면 전도도는 커지게 되겠죠. 더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멘스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는 거예요. 기호는 G인데 단위는 S. S가 뭐냐면 지멘스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멘스는 독일의 유명한 전기 전자 회사이기도 하면서 의료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르너 폰 지멘스가 이 회사를 처음에 창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베르너 폰 지멘스가 이제 자기 후손들한테 계속 이 회사를 물려줘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세계 엑스레이 장비, CT, MRI에
7, 80%를 거의 이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MRI, 우리나라에서 그 MRI 기술을 처음에 개발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의사 교수 분이. 자, 근데 그분이 개발했던 그 MRI의 원리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화 해줄 그런 그 기술과 자본을 연결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지멘스에다가 넘겼죠. 팔은 거죠. 특허권을.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엑스레이 X선을 발견한 렌트겐, 이게 이제 렌트겐 부인의 손이죠. 손을 찍어줬던 엑스레이 사진, 그 유명한 사진인데 이 렌트겐도 이 엑스레이를 발견했고 그 촬영 장비를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이것을 의료 상업 장비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기에는 개인이 과학자가 좀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것을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렌트겐이 소개를 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이 부분을 지멘스 회사에서 특허권을 사서 의료 영상 장비로, 즉 엑스레이 촬영 장치로 개발해서 팔아서 굉장히 많은 판매를 이루어냈죠. 자, 그래서 그 지멘스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보청기 원리를 발명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써 있는데 이 지멘스의 이름, 이 사람의 업적을 기려서 이 지멘스 단위를 약어로 해서 S 이렇게 쓰고 읽기는 지멘스라고 읽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는 뮤를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뮤를. 자, 그 다음에 도전율,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컨덕티버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전기 회로에서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얼마나 흐르기 쉬운가를 나타낸 지수인데 이제 아까 이 위에 전도도와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는 고유 저항의 역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그냥 저항의 역수인데 도전율은 저항의 역수, 그냥 저항의 역수가 아닌 고유 저항의 역수다. 그래서 시그마는 로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도와 도전율 개념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 법칙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면은 오메 법칙은 여기 박스에 제가 표현을 했지만, 자, 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오메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메 법칙,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자,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니까 R분의 V가 되겠죠. 자, 이 오메 공식 I는 R분의 V를 또 변형을 하게 되면 V는 IR, 그리고 저항 R은 I분의 V라는 이런 공식이 또 몇 가지가 이렇게 또 만들어지죠. 이렇게 파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 각가지 전압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전류를 구할 때, 또 내지는 전력을 구할 때, 또는 전력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때 이 오음의 법칙,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세 가지 공식들,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개념을 정의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런 그림과 함께 이렇게 수식을 같이 나타낸 이런 표도 있고요.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난 것도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전류와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와 전류 밀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전류가 전기 에너지, 일렉트릭 에너지라고 합니다. 일렉트릭 에너지. 그래서 전기가
전기적인 여기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 자체가 그 위치 에너지를 죄송합니다. 위치 에너지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포텐셜은 또 우리나라 말로 또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은 잠재적인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재적으로 내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에너지라는 말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그 전기가 갖고 있으니까 뭐 열을 발생할 수도 있고, 사실은 열을 발생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전환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자, 어쨌든 열을 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열이나 빛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기적 하나의 형태의 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된다라는 겁니다. 즉 전기적 에너지가 뭐 열, 즉 칼로리라든지 아니면 빛 이런 빛 에너지 밝기 이걸로 변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류 밀도가 있는데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의 량 이것을 우리가 전류 밀도라고 한다. 그래서 전류 강도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전류 밀도 J는 S분의 I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단위는 자, 미리암페어, 스퀘어 센티미터당 미리암페어 이렇게 쓴다. 자, 그래서 전류 밀도 J는 기호는 J로 쓰고 단위는 스퀘어 센티미터당 미리암페어 이렇게 쓴다. 자, 그러면 공식은 뭐냐? J는 S분의 I. 즉 단면적이 커지면 전류 밀도는 작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전극의 단면적이 이렇게 만약에 그 전류를 우리는 물리출사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우리 인체에다가 전개시킬 때 전개시킬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전류를 우리 몸에 이렇게 흘려보낼 때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다고 뭐 전선을 우리 몸에다 그냥 갖다 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전극이라는 그런 수단을 쓰잖아요. 그래서 전극을 전선에 연결해서 우리 몸에 붙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단면적, 즉 S, 그 전극의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J는 어떻게 돼요? 역수의 관계니까 작아지죠. 거꾸로 단면적 S가 작아지면 전류 밀도는 커지게 되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반면에 분자로 올라가 있는 전류, 즉 전류가 커지면 전류 밀도는 비례 관계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같이 커진다. 자,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환자를 치료할 때 전극을 크게 하면 전류 밀도가 낮아지므로 결과적으로 전류 강도가 떨어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전류 강도 다이알은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서 전류의 세기, 즉 전류의 밀도를 이렇게 올려주려면 전극만 작게 해도 됩니다. 전극만 작게 해도. 자, 그래서 J는 S분의 I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 한 부분, 이 가운데 타원형의 이 회색 타원형 있잖아요. 이 한 지점을 지나는 이렇게 넓게 뭐 말해도 되는데 여기 가운데 한 지점을 또 이렇게 지정을 해놨네요. 빨간 점. 뭐 여기라고 칩시다. 이 빨간 저기 네모 박스. 이 지점을 지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이 회색 원 안을 지나는 이 전류의 전류 선속이 몇 개예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개네요. 자,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 17개의 전류 선속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똑같은 단면적에 이렇게 열 몇 개가 아니라 한 5개가 이 전류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를
전류 밀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J가 작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자면 전극 A가 있고 전극 B가 있죠. 자, 그러면 전극 B는 지금 여기 위에 전류 밀도가 누가 높다라고 했어요? A가 높다겠죠? 왜 높으냐면 똑같이 총량의 전류는 똑같은데 전극이 A가 작죠. 전극이 A가 작으니까 B보다 작으니까 같은 표면적에서 라디에이션 돼서 나오는 전류 선속이 더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전극 A의 전류 밀도가 높다라고 말하고 결론적으로 전류 밀도가 높으니까 A가 전류 세기도 단위 면적당 영향을 주는 전류 강도 또는 전류의 크기도 강도도 더 세지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J는 S분의 I가 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상에서 쓰는 전극이 이렇게 넓적하고 큰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쪽에 보면 동그랗고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류를 똑같이 연결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이 작은 전극의 바로 밑에 표면, 피부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전류의 밀도가 훨씬 더 높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론 전류의 색이 또는 밀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전류의 색이 다이아를 올리면 높아지죠. 근데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극의 크기로만 이렇게 또 전극의 크기라는 것은 이제 S, 서페이스 표면적이잖아요. 이 표면적만 크고 작게 해서도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력. 자, 전력은 우리가 일렉트릭 파워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기호는 파워니까 P라고 씁니다. P. 알겠죠? 자, 그런데 단위는 와트 이렇게 씁니다. 와트. 그래서 여기 오른쪽 끝에 W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와트. 자, 그러면 전력이라는 것은 뭐냐? 1볼트의 전압을 통해 1암페어의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P는 1볼트의 전압이니까 앞에 1은 쓸 필요가 없죠? 자, V 쓰고 1암페어의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니까 I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I 앞에도 1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P는 VI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V는 앞에서 오메 공식에서도 말했듯이 V는 IR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R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I 제곱 R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오메 공식에서 또 I는 R분의 V였잖아요. 그러면 또 R 제곱분의 V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또 쓰면은 R과 분모 R 제곱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삭제하면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력 P는 VI로 이렇게 공식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또 변형시키면 I제곱 R이 될 수도 있고 R분의 V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변형을 하냐 귀찮게. 왜냐하면 주어진 문제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만 써도 되는 상황이 있고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세 번째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V가 저기 전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여기서는 전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각각 이렇게 공식을 변형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 공식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1볼트의 전이차를 가진 두 점 사이를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소비하는 1율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1와트 이렇게 씁니다. 여기 W라고 쓰지만 읽기는 와트라고 읽어야 돼요. 단위를.
자, 예를 들어서 자, 100볼트형 500W의 적외선 등을 100볼트의 전원에 연결하였다. 이때 흐르는 전류 I와 적외선 등의 저항을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일단 I와 R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I는 V분의 P잖아요. 변형 공식, 이 P는 VI 공식에서 이걸 변형을 하면, 그래서 I는 V분의 P가 되니까, 자, V를 알려줬잖아요. 100V. 그 다음에 P를 500W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00V 분의 500W 하니까 5A라는 것이 구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저항 R은 지금 전류는 지금 R은 I분의 V잖아요. 저항 R은 I분의 V, 이런 공식, 옴에서 파생된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거. 자, 그러니까 I는 금방 5A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5A 넣고 100V는 이 문제에서 줬죠. 100을 넣으면은 20옴이 된다. 그래서 전류와 저항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일렉트릭 파워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게 전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또 비스듬한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전력량이죠. 일렉트릭 에너지가 나와요. 자, 그럼 일렉트릭 파워는 뭐고 일렉트릭 에너지 두 개 다 비슷한 의미 아닌가? 앞에서는 전류의 힘이고 전류가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서는 전류가 하는 일의 양, 이게 의미가 조금 잘 안 와닿죠.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일렉트릭 파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뭐 호수에서 물이 나온다고 치면 그 물줄기에 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줄기가 세차게 나오느냐, 물줄기가 힘이 없게 쫄쫄쫄쫄 나오느냐. 그래서 flow rate of water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줄기의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일렉트릭 에너지, 즉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전력량, 이 개념은 이 위에 전력, 이걸 P라고 썼다고 했죠. 우리가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는 자, 이것은 amount of collected water in the bucket 이렇게 써 있죠. 이 밑에 바켓스가 있는데 이 바켓스에 이 물을 받게 되면 이 바켓스를 큰 바켓스에다 받으면 더 많은 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반대로 작은 바켓스에다가 물을 받으면 조금의 물이 받아지겠죠. 그러면 그 바켓스의 그 바켓의 크기에 따라서 받아진 물의 양만큼이 바로 이 전류가 하는 일의 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있는 이 통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량도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영어를 잘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위에는 그 물줄기의 어떤 강도, 밑에는 그 받아진 물의 총량의 정도, 그 어마운트.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바켓스를 생각하시면서 이 두 번째 전력량을 봅시다. 자, 그러면 전류가 하는 일의 양이니까 전력, 앞에서 공부했던 그 전력 P, 일렉트릭 파워, P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여기 공식이 PT 나오잖아요. W는 PT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P는 또 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VI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VI를 집어넣으면 VIT가 되고, 이것은 다시 I제곱 RT가 되죠. I제곱 RT로 오메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또 변형을 하면 R분의 V제곱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자꾸 이렇게 공식을 변형하느냐.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들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해서 풀어야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해서 풀 수도 있고, 이렇게 변형해서 풀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찾고 여러 가지 변형식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력량은 우리가 기호는 W라고 쓰고 헛갈리면 안 돼요. 이 앞에서는 W가 오히려 전력의 단위가 됐었죠. 근데 거꾸로 여기 전력량에서는 자, 여기서는 기호를 W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단위는 줄로 씁니다. 줄. 자, 그런데 이 전력량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전력량은 보통 시간이 초 단위의 그 전력량을 우리가 의미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W라고 쓰는데 시간 단위의 전력량이라고 하면은 WH라고 또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KWH로 이렇게 표기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집에서 쓰는 전력량 측정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계속 뭐 몇 년 또는 몇십 년 이렇게 살잖아요. 집에서 한 집에서. 그리고 그게 계속 전력량이 누적이 되잖아요. 적상계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쓰는 그러한 전력량계에서는 KWH로 쓴다. 자, 그런 내용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을 알아봤는데 이 호수 하나로도 이렇게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일단 이렇게 호수에 물이 이렇게 들어갈 때 수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세게 이 물이 들어가는지 수압. 그 수압이 전압이고 호수 안으로 들어가서 흐르는 그 물이 바로 전류고 그리고 이 물이 이렇게 딱 내려오다 보면 먼저 여기 호스의 이쪽 우측면에 부딪히겠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제 마우스를 잘 보세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또 두 번째로는 이쪽 왼쪽에 호스의 꺾어지는 부분에 또 충돌하겠죠?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또 이 아래쪽에서 이 아래쪽 호스의 밑면에 또 충돌되겠죠? 이렇게 여러 번 여기서만 보면 한 3번 충돌되네요. 이게 충돌 지점마다 뭐를 만들어내요? 저항을 만들어내죠. 자, 레지스턴스. 자, 그 다음에 이 물이 이렇게 나올 때 이 물의 그 흐름의 강도, 물이 쫄쫄쫄 나올 수도 있고 세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흐름의 강도가 우리가 일렉트릭 파워, 즉 전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양동이, 그 물을 받는 그 양동이가 이제 뭐 큰 양동이에 받으면 물이 많이 받아질 것이고 작은 양동이에 받으면 물이 적게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일렉트릭 에너지. 자, 그래서 이 한 표로도 우리가 배운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싹 다 하나로 총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7강인가요? 이게 7강이겠죠? 자, 7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